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꼭 해야 해?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하실 때 설계사들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거 진단비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제 견해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는 보험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커버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게 있고요. 신체 모든 범위를 보험으로 다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체 모든 범위를 보장하는 거는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실비보험 하나는 100세까지 최대한 끌고 나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예전에 가입한 100%짜리 다 지급하는 실비보험은 그게 다 좋은데 100%다 병원비 지급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보험료가 비싸질 확률이 앞으로 크고 그리고 또 80세의 만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착한 실비 지금 100세까지 유지되고 물론 8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착한 실비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뇌혈관 질환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뇌졸중을 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저희가 선택을 하잖아요. 제가 계속 제시드리는 거는 뇌졸중 진단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보면 뇌혈관 질환은 뇌 쪽 관련 질환 100%를 다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죠. 뇌혈관 질환이 100%고 그 아래에 뇌졸중이 있죠. 뇌졸중 77%입니다. 이 정도면 꽤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뇌출혈이 있죠. 16%.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을 주로 보장을 하니까 생명보험사에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주로 뇌졸중 이상을 판매를 하니까 손해보험사 위주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뇌졸중은 뇌출혈보다 크고 뇌혈관은 그거 모든 걸 포함하는 진단특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 뇌출혈이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에 뇌졸중이 있죠. 그러니까 뇌졸중이 뇌출혈하고 뇌경색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뇌출혈만 하면 뇌경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범위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포함하는 뇌졸중만 해도 대부분은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뇌혈관 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잘 명시되지 않은 거,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 기타 쪽이죠. 그리고 달리 분류된 질환에 분류가 좀 다르게 된 거예요.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 뇌혈관 장애, 그런 것들,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뇌졸중하고 뇌출혈만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다. 근데 이 77%만 봐서 될 것도 아니고요. 뇌에 관련된 질병에 걸릴 확률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릴 확률에 비하면 뇌 관련 질환에 대한 확률은 저번에 통계 자료에서도 봤듯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암이 한 4, 5배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도 3명 중에 1명 정도인데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고 그 중에서 뇌졸중에 해당되지 않고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은 지극히 또 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위를 다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만 하면 뇌출혈, 뇌경색 포함하니까 뇌졸중이면 충분하다. 더 비싼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필요 없이 뇌졸중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범위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고 그 사이에 다른 게 하나가 없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단위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예요. 근데 이건 19%니까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하지 말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꼭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좀 자세히 이거는 봐보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고 급성 심근경색은 이게 중증이죠. 쓰러질 수도 있고 속발성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에 반면에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에 포함되지 않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이 대부분이에요. 60-70%가 다 협심증이거든요. 협심증이 당장 내가 쓰러져서 무조건 장기 요양하고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병원 가서 스텐트 치료받을 수도 있고 내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고 하니까 병원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실비로 병원 치료비를 받고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이거 기타니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또 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경증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장 쓰러져서 장기 요양하는 것이 아닌 만큼 19%라도 이건 중증이니까 중증을 우리가
집중 보장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한동안 계속 많이 팔려왔고 이제 근래 허혈성 심장질환이 계속 인기가 좀 있고 하는 건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할 필요 없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그 외에 만약에 다른 병이 걸리면 그거는 실비로 치료받고 나머지는 모아둔 돈으로 해야죠. 그럼 모든 확률까지 다 보험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료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1,000만 원 진단비 기준으로 이렇게 간단히 비교해 보면 물론 특정한 회사 거를 캡처한 거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지 않고 다 달라요. 다른데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1,000만 원이면 이건 뭐 90세 만기로 뽑으셨네요. 근데 4,900원, 9,200원이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되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 똑같이 했을 때 900원에서 2,400원, 3배가 조금 덜 됩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가량 비싸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거로 해서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하기보다는 중요한 거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플랜을 굳이 이렇게 따져보면 첫 번째 플랜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 제가 추천드리는 게 플랜 1이고요. 근데 정 그래도 불안하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뭐 이런 뭐 가족 질환이 있어서 뭐 꼭 준비하고 싶다. 전 범위를. 그러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하시고 나머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한 2,000씩 추가하셔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아니고 수술비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질환을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수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받든지 수술비를 받든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수술비는 저렴해요. 진단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수술비를 추가하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집중 보강하는 방식 플랜 3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플랜 1이 가장 낫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결론, 보험으로 모든 범위를 다 준비하고 커버할 필요는 없다. 실비 하나만 모든 범위를 커버하는 보험으로 가져가고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